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법무장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행방을 두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바꾸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은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말 바꾸기의 핵심은 사실 이 휴대전화인데요.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 아니다. 어제 그 변호인은 홧김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던졌고 예전 휴대전화는 검찰이 안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말 바꾸기는 이거 말고도 많죠. 지금 휴대전화라는 아주 중요한 압수수색의 대상,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대해서도 말을 바꾸니까 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사실은 11억을 빌렸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조금 다른 또 해명을 하니까 이 부분도 말이 바뀌는 거고요. 또 결정적인 거는 정영학 회계사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다. 뺨을 때린 건 사실이라니까 모르는 사람 뺨을 때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녹취록이 처음에 뭐 조작됐다, 합성이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녹취록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지 그게 뭐 합성, 조작, 뭐 편집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녹취록이 이제 이 근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휴대전화나 지금 나중에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다른 분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 수사의 구조가 김만배 소환 조사, 유동규 압수수색, 그다음 체포 이렇게 이어졌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내가 설계자고 시행자다. 그리고 성남시의 조례 정관의 규정이 있어요.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나 구속수사, 소환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압수수색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하는지.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피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뒤늦게 불거진 논란거리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검사 한 명이 유 전 본부장과 2~3시간 별도로 면담했다라는 오늘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부터 만나볼까요?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가지고 검사 혼자 들어가서 한 2~3시간가량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건 주범 은폐하기 위한 말맞추기예요. 주범 은폐하기 위한 말맞추기로 미리 검사가 나섰다는 거. 그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야. 검찰 조직 전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나쁜 짓을 검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수사를 은폐하려고 수사를 한다는 게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앞서 김종혁 국장께서 유동규 전 본부장 신병만 확보해놓고 검찰이 수사 좀 질질 끌어서 특검까지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당시 압수수색 때 별도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사 한 명이 2~3시간 면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뭐 검찰이 바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부실 수사 논란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유동규 씨가 자기 그러니까 핸드폰을 뭐 버렸다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놨다 말을 자꾸 바꾸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2014년, 15년에 핸드폰을 버렸다고 했다가 지인이 갖고 있다, 핸드폰 업자가 갖고 있다 얘기하는데 예. 저는 저게 일종의 사인이라고 봐요. 그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너희들 나를 빨리 빼주지 않으면 혹은 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나는 핸드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라는 식의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뭔가를 이렇게 보여야 돼. 나를 빨리 빼주지 않으면 난 뭔가 얘기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혹시 저만 받는 걸까요? 저는 아마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사건을 취재해봤던 기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지금 검사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저 사람과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 사람이 혼자서 사는 그냥 그 오피스텔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압수수색하는 저게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간 건지 신용을 하러 들어간 건지 제대로 압수수색 하려면 성남시청부터 하든가 예. 제대로 사건 수사를 하려면 남욱 씨 있잖아요. 지금 남욱 지금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국제 공조를 요청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과 경찰이 정말로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학 의원님, 앞서 여당에서도 빨리 이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부터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좀 하시죠? 네, 이 검찰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치 검찰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압수수색 좀 늦게 했다고 하는데 이 김웅 의원 우리 검찰 고발 사주 건 관련해서 김웅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갔을 때 압수수색 다 방해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는 무언가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건도 저는 잘 빨리 수사 이 사실관계가 빨리 드러나서 잘 수사가 원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둘러싼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말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